네, 여보세요? 저 바꿔주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누워있어요. 저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시비 거는 거 들었어요. 저랑 통화 중에 제가 끊겨갖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제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발표 받았는데 지금 누워있거든요? 네, 데리고 가주세요. 전화 못 받나요, 지금? 네, 못 받아요. 저 집 들어가야죠. 너무 괘씸한 게, 저희 남편이 제발 살려달라고, 시아버지 바다상을 한다고, 그거 가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즉시 어쩌라고 알바야? 이러면서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너도 죽어 이러면서. 자, 정말 들으신 것처럼 기막힌 사건입니다. 타지에서 일하던 남편이 전혀 알지도 못하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진짜 그야말로 죽을 뻔했다는 아내분의 제보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12월에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충북 청주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제보자와는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날에 남편은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고 이 회식을 하다가 밖에 잠깐 나와서 제보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혼잣말로 왜 휴대전화를 꺼놓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제보자랑 전화 연결이 됐는데 남편이 지금 시비가 걸린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밖에 이제 수화기 너머로 웅성웅성 욕설을 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의 그 혼잣말 왜 휴대전화 꺼놓는 거야? 라는 혼잣말을 듣고 오해를 해서 시비가 붙은 그런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제보자와 통화를 하면서 옆 사람들한테 저한테 그러시는 거냐? 그냥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다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가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한 3, 40분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 동료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남편이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가서 좀 말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3, 40분 만에 드디어 통화 연결이 됐는데 이 받은 사람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편과 통화 중에 갑자기 남편이 여보, 잠깐 지금 시비 걸린 것 같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시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 그런데 3, 40분 만에 전화 연결이 안 됐다가 간만에 딱 연결이 됐는데 웬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 남편이 아닌. 자, 그리고 그 남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데리고 가세요. 자, 남편의 휴대폰 대신 받은 남성과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저 바꿔주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누워있어요. 저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시비 거는 거 들었어요. 저랑 통화 중에 제가 끊겨갖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제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발표 받았는데 지금 누워있거든요? 네, 데리고 가주세요. 전화 못 받나요, 지금? 네, 못 받아요. 저 집 들어가야죠. 너무 괘씸한 게, 저희 남편이 제발 살려달라고, 시아버지 바다상을 한다고, 그거 가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즉시 어쩌라고 알바야? 이러면서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너도 죽어 이러면서.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남친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들 앞에 뻗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당장 데리고 치우세요 빨리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오디오만 듣는데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방금 싱크가 나가는 동안에 여기 계신 네 분이 다 막 장탄식을 쏟아내셨어요. 네. 진짜 이 부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전화 통화했을 때 잠깐만 이랬는데 좀 있다가 모르는 젊은 남자가 받아서 지금 누워있다. 이 누워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누워있으니까 뭐 어디 옆에 사우나 진짜 있으니까. 딱 지금 사파 이 상황입니다. 네, 누워있다. 그러면서 우린 집에 가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도리어 뭐 들으셨잖아요. 뭐 댁 남편이 먼저 시비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얘기도 다 거짓입니다. 어이 하면서 시비를 건 것도 그 남성들이고요. 남편을 먼저 밀치고 때려 눕힌 것도 그 남성들이라고 지금 남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너무 심각한 폭행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곧 아버지 49제가 있다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들 내가 알게 뭐야 알바냐 그러면서 그냥 너도 죽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목을 졸른 거예요.
이 남성들이 갔고요.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남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보자는 급히 청주로 떠났습니다. 자, 지금 남편분의 얼굴 상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희가 혈흔이나 이런 걸 좀 뭐 저렇게 흑백 처리를 해서 최소화했는데요. 진짜 이게 처음에 아내분조차도 남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갔는데 남편이 상의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는데 뭐 머리부터 코뼈, 눈부위 다 부어 있어서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갈비뼈, 코뼈, 골절에 손가락 인대 파열이 있었고요. 제일 심각한 건 눈이었는데 눈 안쪽에서 출혈이 계속돼가지고요. 실명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출혈이 멈춰서 다행히 수술하고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전치 8주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 전치 8줄이 골절에 대한 깁스한 8주를 하는 거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황당해서 CCTV를 봤더니 이 남성 2명이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상의가 벗겨진 채로 도망가는데 한 200m를 쫓아가지고 뒤통수를 때려서 또 눕힌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쓰러지니까 올라타서 목 조르고 얼굴 때리고 제가 전하면서도 아니 이건 뭐 사람을 아예 진짜 잡으려고 작정을 한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도 살인 미수로 적용해서 구속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역시 살인 미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이 무차별 폭행으로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인 이 남편, 직장도 잃고요. 지금까지 저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자, 가해자 남성들 반성하거나 뉘우쳤을까요? 제보자 아내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1차 때부터 마지막 판결까지 다 재판에 갔어요. 가해자 한 명이 본인 지인들이랑 가족들이 왔다는 걸 인식을 했는지 그쪽을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정말 진짜 무슨 속보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사람 만난 것처럼 갈 때 악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해자 부모들끼리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만 받고 있구나, 이쪽은 아예 없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저 얘기 듣고 이 가해자들이 그냥 일반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재판장입니다.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올 때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방청석을 보면서 씩 웃는 모습,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로 보이는 자들이 왔던 것 같은데 변호사하고 회의하는 모습인데 뭔가 형량을 낮추면서 막 악수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고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재판 중에는 살인 미수죄인데 이거를 공동폭행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재판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인 미수가 성립한. 살인 미수는 살인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실 때리고자 또 했던 공격하는 부위가 얼굴이나 중요한 부위입니다. 맞아요. 비록 흉기 사용은 없었지만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요. 나중에 구호 조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네, 결국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가해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서 결국은 살인 미수죄가 성립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재판 과정에서 또 거짓말도 했다면서요. 재판 과정에서요. 좀 기절한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인 미수한 건데 우리는 기절한 줄 몰랐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 재판 중에 갑자기 바꾸니까 검사가 아니 지금 경찰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경찰이 압박을 가해서 마지못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금방 거짓말로 드러난 게 그 가해자 중 한 명을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이 포렌식에서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기절한 사람 때렸다. 그 구급차가 와서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기절한 사람을 초크를 해서 또 이렇게 졸라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들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진짜로 실명했으면 3년 6개월 스타트 아마도 이제 3년 6개월 최소한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처음에 들으셨죠. 아내분한테 전화 걸었을 때 누워있다 전화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기들도 기절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카톡 메시지를 포렌식에서 봤더니 야 구급차 와서 걔 가져갔다.
아이, 넘어지네. 초크로 기절시켰어. 크크크. 실명됐으면 3년 6개월 스타트.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네. 아니 어떻게 20대 남성들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누나라는 사람이 잠깐 사과한 것밖에 사과가 없고요. 본인들 자신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금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맨 처음에는 합의금 얘기를 들어봤지만 재판 과정 중에 도저히 합의가 올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편이 그 이후에 지금 직장을 잃은 거예요. 예. 이 사건 다음 날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직장이 있었는데 아이고. 당연히 못 가셨죠. 그런데 지금 병원비 나가죠. 생활비 나가죠.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남편이 후유증이 있으셔가지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도 못하고 매일 악몽을 꾸신대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그 끝까지 지금 사실 죽음의 바로 앞까지 가실 정도로 맞았는데 당연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정신적 타격이 있으시죠. 제보자께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런 힘들어하는 남편을 두고 도저히 어디 갈 수가 없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가해자들이요, 최후 변론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자신들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하더군요.